스몰 토크를 계속 훈련하시면서 새로운 목표가 또 생기셨다는 분이에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저는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저에게는 주위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해서 친한 사람들이 생겨야 인생이 더 재미있어지겠다 싶어요. 요즘 제 에피소드를 편한 동료들에게 하면 상대방이 재밌어하거나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상대방의 반응은 네, 그렇군요 정도예요. 아, 죄송합니다. 방이 추워요. 상대방이 제 이야기에 궁금증을 갖거나 꼬리를 물어봐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숙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참고로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고요. 그런데 대화 중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머리가 하얘지고 정돈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왜 머리가 하얘지고 정돈이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입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내뱉고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니까요. 또 예전에 얘기가 너무 길어 지루하다고 좀 짧게 하라는 말을 들은 후부터는 말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의식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을 끝내니 상대방이 그 상황에 대해 깊이 몰입이 안 돼서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상대방에게 그림이 그려지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 상황에서 대화를 넣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막상 대화 중에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세 번째로 사소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얘기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연습할 수 있을까요?가 세 번째 질문이네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내주신 게 실은 저희 화술 강화반 그 16주 과정에 한 8주를 이 내용을 다뤄요. 이게 그러니까 8주면 그 중에서 3시간을 에피소드 재미있게 말하는 거, 그리고 2시간을 논리 있게 말하는 거, 1시간을 그 구조화시키는 거, 그리고 1시간을 포인트 잡아서 말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합쳐서 8시간인데 1시간당 2.5시간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거나 그러면 8 곱하기 2.4 하면 20시간이에요. 20시간 배우는데 20시간. 20시간 강의 들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근데 이렇게 답변 드리면 안 되겠죠. 그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이제 포인트는 물론 재밌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기 위한 제가 강의 방식은 처음에 왜 재미없는지를 찾게 해서 재미없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을 더 재밌게 만드는 참 좋지만 일단 재미없는 요소들 때문에 상대방은 일단 재미없는 사람으로 규정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는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그 재미없는 요소들이 크게는 4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 그리고 전달 방식의 문제, 그리고 구성 방식의 문제, 그리고 그 소재 자체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심리적인 문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심리가 막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이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뭐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미 재미없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자꾸 자신감 없어져서 오히려 포인트를 못 잡고 흐려져 버리는 거. 결국 자신감의 문제, 불안감의 문제 이런. 요즘 상담 맞군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충 하고 끝내려고 할 때 안 되겠네? 와서 보고 계시니까. 쭉 강의니까요. 어쨌건 그렇게 그리고 아까 4가지 중에 소재적인 측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소재, 혹은 나만 하는 소재, 나만 관심 있어 하는 소재, 막 이제 그런 거를 선정해서. 근데 이런 거는 약간 눈치가 없는 거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구성이랑 전달 방식인데, 전달 방식은 내가 너무 아니면 말에 퍼즐을 전혀 안 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강조할 말이든 강조하지 않은 말이든 그냥 한 번씩만 말하고 넘어간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구성적인 측면은 내가 뒤에서 반전을 줘서 빵 터트릴 계획인데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다거나 아니면 반전도 없는데 앞에서 그 배경 묘사나 이런 게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상대가 듣기 지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상대한테 이미지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미지를 못 그려주고 마치 뉴스 기사처럼 전달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거든요. 이 요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체크한 다음에 이것들을 제거해 나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다니다 보면 지겨워요. 얘네들 여기 가서 했던 얘기 저기 가서 또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가 계속 다듬어져요. 그래서 그 작업을 혼자 해보는 거예요. 네, 미스터 프랑클린 안녕하세요. 책이요. 책 내일 인쇄됩니다. 내일부터. 내일 인쇄 들어가요. 음. 아까 책 표지도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도 지금 내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에피소드에서 재미없는 게 왜 재미없을까를 찾아내서 훈련 방식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재미없는지를 찾아내서 재미없는 이유를 제거해요.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기승전결도 만들고 육하원칙도 따르고 그 두 가지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이야기에서 육하원칙에 너무 빠진 건 없는지 뭐 언제 어디서라는 이런 설명이 너무 없어가지고 상대가 근데 이 두 가지의 기준은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다듬어가는 기준은 이 얘기를 상대가 들었을 때 상대가 머릿속에 빠르게 이 이야기의 이미지가 그림으로 그려지는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초반에는 빠르게 그림을 그려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얘기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야기를 재밌게 할 때는. 그러려면 초반에 상대가 공감하지 못하는 혹은 뭐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너무 전면에 배치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만약 이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면 아예 그냥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경험해본 것과 비교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화성에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에 제가 많이 갔다 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또 저번에 제주도 갔다 왔을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거에 한 200배는 힘들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했던 거랑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좀 그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이미지와 맞춰져 가면서 좀 머릿속에 떠오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야기에 합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일단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고 안 그러면 나 혼자 떠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밌는 이야기는 일단 재미없는 요인을 제거하고 상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준다. 그리고 그걸 이제 기준으로 훈련을 한다. 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 다음 주부터 올라갈 대화의 강좌 70강짜리 대화의 강좌 유튜브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말하기 유형 파트 중에서 에피소드 파트가 아마 두 편, 1시간짜리 2편 정도로 구성이 될 텐데 그거에서 좀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룰은 이렇습니다. 그걸 한번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정돈이 안 되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에요.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딱 훈련 방식이나 이론을 딱 들었을 때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결과물이나 훈련하고 나서 결과물을 보면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알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는 제가 지금 질문이 그 하나는 재밌게 말하는 거고 하나는 좀 머릿속에 하얘지니까 정돈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걸로 제가 좀 접근을 하면 재밌게 말하는 건 상대한테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머릿속에. 정돈해서 말하는 거는 상대한테 도형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도형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그래서 뭐 서론, 본론, 결론도 도형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기본 룰이고 그러려면 내가 3단으로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그 반대로 이 작업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도형을 만드는 거고 이걸 이제 사람들은 구조화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려는 말을 한 줄이든 한 단어든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그래서 뭐 그래서 네가 하려는 말이 뭐야 했을 때 한 단어로 그래서 내가 하려는 한 단어를 마지막에 배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짧게 그것도 훈련해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간단 명료하게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 이야기를 간단 명료하게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음, 그러니까 시간이 내가 뭐 너무 말을 길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게 됐었어. 그때 느꼈지. 역시 말은 간단하게 좋은 거야. 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말을 간단하게 하자요. 근데 그 앞에 짧은 예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훈련은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면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을 한 문장으로도 표현하는 것 거기다 플러스 이 문장을 뒤에다 배치해 놓고 전략적으로 앞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소에 써왔던 말하기 두뇌를 반대로 쓰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는 그냥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이제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재밌게 할 때는 그 이미지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구조화의 훈련과 지금 포인트를 뒤로 빼보는 훈련은 포인트를 뒤로 빼고 역으로 추적해가면서 이야기를 추적하는 훈련은 이 처음에 구조화를 하는 거는 하고자 하는 명확한 주제를 정돈하는 훈련이고요. 그리고 이 주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례를 갖다가 만드는 연습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훈련을 하면 말하기 전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고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빨라져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뭐 좀 너무 짧게 이거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내용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야기는 상대한테 이미지를 그려준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상대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니까 도형을 그린다.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 훈련을 하려면 내가 즉흥적으로 뭐 녹음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즉흥적으로 길게 말하고 듣고 그래서 뭐 한 문장이 뭐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그래서 이 문장이 정리가 됐으면 이 문장을 뒤로 뺀 더 짧은 대화를 만들어 그러니까 말하기를 만들어 보고 반대로 이거를 뭐 앞으로 빼서도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해보면 조금 전략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배치하는 훈련이 되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방대한 훈련이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 올려주신 그 상담이 실은 그 아까 세 가지를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훈련하기에는 참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의 말하기를 할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것부터 훈련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첫 훈련 방법은 먼저 내가 어떤 소재든 아니면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내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게 좀 힘들면 뭐 책이든 어디든 막 하다가 딱 펼쳐서 어떤 단어가 딱 보였을 때 그 단어에 대해서 구구절절 막 말을 해보고 시간을 타이머 해놓고 해보고 들어보고 아이씨 이거 뭐야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한 문장 정도로 한번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지 정리해보고 그 말을 다시 한번 정돈해서 말해보고 이걸 한번 좀 처음에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말이 정돈이 되면 얘기가 좀 재미없어도 좀 더 들어줄 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얘기를 정돈하는 훈련. 이러려면 내가 일단 하고자 하는 말이 확실한 것.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고 이야기가 정돈돼서 나가는 것.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